영화 기생충은 2019년 5월 30일에 개봉한 대한민국의 블랙 코미디 서스펜스 영화이다. 봉준호 감독의 7번째 장편 영화이다. 15세 관람이 가능하고 영화의 상영 시간은 131분이다. 2019년 5월 제72회 칸 영화제 공식 부문 경쟁작으로 출품되었으며 황금종려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봉준호 감독의 생애 첫 황금종려상 수상이며 한국 영화로도 사상 처음이었다. 출연진의 송강호는 김기택 역으로 4명의 백수가족의 가장이며 생활고 속에서도 가족애가 돈독하다. 장혜진은 기택의 아내 충숙 역으로 과거 해머 던지기 선수였으며 힘이 세다. 최우식은 백수가족의 가장, 기택의 아들 기우 역으로 나온다. 백수로 지내다가 박사장네 딸의 영어과외 선생이 된다. 박수담은 백수가족의 딸 기정 역으로 나중에 박사장네 아들의 미술과외를 한다. 이선규는 박동익 사장 역으로 글로벌 IT 기업의 젊은 CEO이다. 근사한 언덕 위에 좋은 집에 사는 부유층 가족의 가장이다. 조여정은 박동익 사장의 아내 연교 역으로 사춘기 딸과 어린 아들의 교육에 혼신을 다하며 단순한 성격이다. 정지선은 박동익 사장의 딸 다혜 역으로 사춘기에 접어든 고등학교 2학년이고 백수가족의 아들 기호에게 영어 과외를 받는다. 정현주는 박 사장의 아들 박다송 역으로 인디언 놀이에 빠져있고 엉뚱하고 산만한 10살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집에서 귀신을 본 트라우마가 있다. 이정은은 박 사장네 집사 겸 가사도우미 국문광 역으로 박 사장 가족이 입주하기 전부터 그 집에 가정부로 일하며 집에 대해서 박 사장 가족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며 복숭아 알러지가 있다. 박명훈은 문광의 남편 큰세 역으로 그리고 특별 출연한 박사주는 민형 역으로 나온다. 영화 줄거리. 기택인에는 판지하에 사는 전원 백수 가족이다. 옆집 와이파이를 훔쳐 쓰고 동네 피자 가게의 포장 박스를 접는 일로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다. 어느 날 백수가족의 장남 기우는 명문대생 친구 민혁과 만나 재물운을 가져다 준다는 비싼 수석을 선물 받고 술자리를 함께한다. 민혁은 세계적인 IT 기업 CEO인 박 사장의 딸 다혜의 영어 과외 선생이었으나 교환 학생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백수가족의 아들 기우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새 과외 선생으로 소개시켜주겠다는 제안을 한다. 동생 기정의 도움으로 명문대의 재학증명서를 위조하여 학생으로 위장한 채 박 사장의 집에 입성한다. 기우는 첫 수업을 무사히 마치고 박 사장의 아내 연교와 이야기를 나눈다. 그 과정에서 기우는 박 사장네 막내인 다송의 그림 선생이 여러 번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동생 기정을 자신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다송의 새로운 그림과의 선생으로 소개한다. 기정은 인터넷에서 얻은 미술치료에 대한 지식으로 다송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집에서 본 귀신으로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맞춰 연교의 신뢰를 얻는다. 박 사장의 승용차를 얻어 타고 집에 돌아가던 기정은 윤 기사의 호의를 뿌리치다가 고의로 차의 팬티를 벗어 놓아둔다. 박 사장은 뒷좌석에서 여성의 팬티를 발견한다. 윤 기사가 자신의 차에서 못된 짓을 벌였다고 지레짐작하고는 그를 해고한다. 그리고 기정은 연교에게 백수가족의 가장인 아버지 기택을 새 운전기사로 추천한다. 박 사장 집에 입성한 백수가족의 세 사람은 가사도우미인 문광의 복숭아 알러지를 이용하여 문광의 결핵을 앓고 있다고 연교가 믿게 만든 후 내친 김에 문광마저 집에서 떠나게 만든다. 기택은 박 사장에게 가짜 중개업체를 소개시켜주고 연교는 기택의 부인 충수까지 가사도우미로 고용한다. 결국 백수가족 4명이 모두 박 사장의 집에 입성하는 데 성공한다. 박 사장의 딸인 다송의 생일을 맞이하여 박 사장 가족이 캠핑을 떠나 집을 비우게 된다. 그 사이 백수가족 4명은 거실에서 박 사장의 양주를 마시며 자기 집 행사를 하면서 즐긴다.
비가 쏟아지는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해고됐던 박 사장네 가사도우미였던 문광이 인터폰을 통해 흉한 얼굴을 비춘다. 문광은 인터폰으로 급하게 나오느라 놓고 간 것이 있다고 한다. 집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간절한 부탁에 기택의 아내 충숙은 마지못해 문을 열어준다. 문광은 지하실로 향하더니 지하실 벽장을 애써 열고 그 뒤편에 있던 비밀 통로로 들어간다. 깊은 계단 아래에는 지하 공간이 있었고 놀랍게도 그곳에는 문광의 남편 근세가 숨어 살고 있었다. 이곳은 원래 이 집을 지은 건축가가 만든 일종의 방공으로 박 사장이 이사 오기 전부터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문광이 몰래 남편을 데려와 지내도록 했던 것이다. 박 사장의 아들 다송이가 보았다던 귀신은 한밤중에 먹을 것을 훔치려 몰래 올라왔던 문광의 남편 근세를 보고 귀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문광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충숙에게 보답은 얼마든지 할 테니 남편을 잘 챙겨달라고 애원하지만 충숙은 오히려 신고하려 한다. 그러나 몰래 지켜보던 백수 가족의 가장 기택과 아들 기우 그리고 딸 기정의 실수로 충숙을 포함한 4사람이 사실은 한 가족이었다는 사실이 문광에게 드러나서 처지가 역전된다. 백수 가족과 문광 부부의 대치 끝에 근세는 지하실 파이프에 결박되고 문광은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떨어져 뇌진탕을 일으킨다. 방공호에 갇힌 채 죽어가는 아내를 두고 오열하던 문광의 남편 근세는 조명 스위치에 머리를 박아대며 모스 부호로 구조 신호를 보내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 뜻하지 않게 박 사장 가족은 큰 비로 캠핑을 취소하고 집으로 되돌아온다. 충숙은 아무 일 없던 듯 태연히 대응하는 한편 나머지 기택 가족은 용케 숨어들어 들키지 않은 채 몰래 집에서 빠져나온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던 대처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치자 3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몹시 혼란스러워한다. 설상가상으로 폭우로 인한 물난리에 백수 가족의 반지하 집이 침수되어 수재민이 되어버리고 만다. 다음날 박 사장의 딸 다송이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기택 가족은 연장 근무라는 이유로 파티에 끌려와 피로한 기색으로 다시 박 사장네 집에 모이게 된다. 그리고 기우는 침수된 집에서 가져온 민혁이 준 수석을 들고 방공호로 내려가 문광의 상태를 살펴본다. 그런데 벼랑간 피투성이 얼굴에 근세가 나타나 기우의 목을 로프로 조르고 도망가는 기우를 뒤쫓아가 수석을 빼앗고는 그대로 머리를 내리쳐서 기절시킨다. 밖으로 나온 근세는 부엌에서 칼을 챙겨 생일 파티 현장으로 나왔다가 백수 가족의 딸 기정을 알아보고는 그대로 달려나가 가슴을 찌른다. 순식간에 생일 파티는 아수라장이 되고 근세는 충숙까지 죽이려 대치한다. 축 늘어진 채 엎혀나가는 기우 그리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기정을 본 기택은 공황상태에 빠졌다가 박 사장의 지시에 자동차 키를 던져주나 쇠꼬챙이를 맞고 쓰러진 근세의 몸에 깔린다. 근세는 박 사장님 리스펙이란 유언과 함께 사망하지만 정작 그가 누군지도 모르는 박 사장은 시신 밑에 깔린 차키만 챙겨가려 한다. 박 사장이 근세의 몸냄새에 역겹다는 표정을 짓자 울화가 치민 기택은 칼을 들어 박 사장을 찌른다. 그리고는 아비규환의 현장을 떠나 어디론가 사라진다. 한 달 후 병원에서 깨어난 기우는 사건의 충격 후유증으로 무슨 일이든지 실실 웃기만 하는 증상을 보인다. 기우와 충숙은 그간의 사기 행각과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지만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고 피자집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간다. 기정은 결국 사망하여 납골당에 안장했고 기택은 도주 후 그대로 증발하여 행방불명 상태로 남아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형사의 미행도 뜸해진 겨울이 되자 기우는 옛날 박 사장네 집을 찾아가서 관찰을 한다.
박 사장은 이미 이사를 갔고 독일인 가족이 이사와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우연히 깜빡이는 조명을 목격하고 그것이 곧 모스보임을 알아차린다. 내용을 해독해보니 다름 아닌 기택이 자신에게 보내는 장문의 메시지였다. 기택은 사건 직후 갈 곳이 없어 박 사장의 집 항공호에 숨어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 집이 팔릴 때까지 겨우 연명하다 독일인 가족이 들어온 후 새벽에 몰래 음식을 훔쳐오며 마치 근세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살고 있었다. 아버지 기택에게 기우는 편지에 답변을 적는다. 그리고 돈을 아주 많이 벌겠다는 계획이 실현되어 그 집을 매입하고 기택을 구출하기에 이르는 듯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반지하 집에 머물며 무기력해 있는 기우의 모습과 함께 그때까지 건강히 지내시라는 인사를 전하며 영화가 끝난다. 지금까지 2019년도에 개봉된 봉준호 감독 영화 기생충의 줄거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